예, 반갑습니다. 본방송 첫 번째 주제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제가 쓴 책인데요. 작년 요맘때쯤 썼는데 책이 안 팔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만족스럽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책 팔려고 하는 방송인데 안 사면 진짜 민망하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책을 이렇게 안 읽으시더라고. 나름 읽어보신 분들은 괜찮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제 지인들이에요. 주로 읽으신 분들이.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책을 읽는데 좀 많은 부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고 영상 문화에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층, 우리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었는데 이걸 동영상 강의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듣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얼마 들을지 모르겠으나 또 책을 사신 분의 요청도 있고 저도 이런 걸 좀 강의로 한번 해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특히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영화로 보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름다운 미국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자의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나라인가 이런 걸 좀 파헤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영화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책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 된 강연이고 6부작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유료로 하는 거 길게 해야 이게 수익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한 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6부로 잘게 잘라가지고 좀 장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아주 냉정하십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 이제 바로 패가 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첫 회에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준비 과정도 아주 그냥 뭐 파란만장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대박이 나려고 제 감이 좋아요, 그죠? 예?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갔잖아요, 한국 대표팀이. 그 한국 대표팀이 4강 그 본 월드컵 경기하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예? 5대0 사건이라고 그나마. 그 영국이랑 했나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랑. 5대 딱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가 맞아 죽겠구나. 예? 한국에서 월드컵을 처음으로 여는데 막 5대0, 7대0 막 이렇게 치면은 그냥 바로 그 관중들이 이제 폭도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선수들이 그때 저는 크게 긴장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력이 더 나온 거지. 그와 유사하게 한 2주 정도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5분 전까지도 이거 만들다 왔습니다. 강의를 할 만한 정신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뭔가 대박이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안 봐주신다면은 진짜 여러분 나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제가 땀과 노력을 기울인 이런 작품이니까 좀 기대해가지고 6부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원래는 1, 2부를 같이 녹음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1부만 맛배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료로 공개될 가능성도 좀 있죠? 봐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강의가 재밌겠다 싶으면 무료로 공개하고 그제? 맞잖아. 재미가 없으면 유료로 공개합시다. 그러잖아. 그리고 첫 회라도 좀 수익을 내죠. 맞잖아요. 그죠? 1회가 재밌어. 그럼 2회를 보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무료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게 팁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무료로 공개됐다 그러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료로 공개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무료로 공개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첫 강의,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는 첫 강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멋지죠? 이게 넘어가는 게 이런 게 벌써 어떤 노력이 크게 공이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1부 제목은 제국의 탄생.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건국 신화.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지 오래된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좀 반만 년이 넘었잖아. 한 7,000년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민족사는 신화로 존재하죠. 역사가 오래된 데는. 그때는 뭐 사람들이 어떤 지적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신화 같은 이야기로 해서 후대들에게 역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좀 크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한 4, 50명 있는데 여기 10명, 여기 10명, 여기 가운데 10명 해갖고 그죠? 곰이죠? 네, 한우.
예, 곰. 아, 그래서 우리는 마늘 먹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 된 민족이죠? 아, 우리는 마늘 먹어야 사람 되는 민족이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딱 이런 신화를 배웠을 때 딱 처음에 들은 생각. 아, 나는 우리 선조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구나.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제? 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는구나. 아, 이거 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민족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를 그렇게 좀 역겨워한다고 그래. 예? 그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도 그런 모습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간혹. 그러면 뭐 마늘 냄새 막 이러면서 이제 코를 잡는다고. 근데 우리는 몰라, 잘. 그지? 마늘 하도 먹으니까. 그냥 김치 같은 데 다 들어있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마늘이. 그러니까 우리는 냄새를 잘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마늘을 먹을 땐 모르지만은 그냥 그 생마늘 그 자체로 냄새 맡으면 좀 곤욕스럽잖아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는 마늘 먹으면서 사람이 된 종족이다라는 신화가 존재했다면 마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정서적으로 마늘을 사랑하는 정서가 교육을 받는 거 어려서부터. 그치? 마늘은 좋은 거야. 어? 마늘 먹어야 사람 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진짜 현명한 겁니다. 마늘과 같이 건강엔 좋지만은 먹긴 좀 어려운 음식 있잖아요. 예?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그 신탁과 같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야. 니들은 마늘을 먹어야 돼. 어? 마늘 안 먹으면 안 돼. 마늘 안 먹으면 사람이 안 돼. 그러면서 마늘 친화적인 인간이 되죠. 그렇잖아. 우리 마늘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 신화는. 물론 뭐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면서 건강학적 측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마늘을 애들한테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당군 신화를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마늘이 우리 민족의 식문화와 매우 밀접한 거기 때문에 냄새나 뭐 이런 것이 맛이나 이런 것이 좀 독하더라도 우린 그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죠? 그런 정서를 알게 모르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돼요, 신화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곰에 대한 호감이 있죠. 우리는 곰으로부터, 호랑이보다는 아무래도 곰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그러잖아. 호랑이는 뭔가 인내심이 없는 동물. 그죠? 곰은 좀 인내심이. 그럼 곰 하면 그러잖아. 곰처럼 미련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미국 사람도 그러나요? 미국도 곰 보면은, 곰처럼 미련한. 그런 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네. 곰이 미련한가요, 그런데? 네? 곰 미련합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곰 대단히 영리해요.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은 만화를 뭘 봅니까? 곰에 대한 만화. 푸. 그죠? 아기 곰돌이? 네. 곰돌이 푸. 이걸 보잖아, 어려서부터. 근데 곰돌이 푸가 영리하잖아요, 그죠? 네. 막 꿀단지에 꿀도 빼먹고 막 별쇼를 다 하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곰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인식을 갖게 돼요? 곰은 영리하다. 근데 우리는 곰하면 미련하다. 그 미련하잖아. 그 10일이야? 100일이야? 100일.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있는 게 미련한 거죠. 근데 그런 미련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미련함이. 축복으로 되지, 나중에 가서. 예? 그럼 우리 종족한테 그 뭡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중에 많은, 어떤 민족이다, 우리 그래요? 예? 우리 민족을. 할 때 무슨 민족 그러잖아, 우리를. 백이 민족. 백이 민족. 하얀 옷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래, 은근과 끈기의 민족 이러잖아, 그죠? 뚝심. 예? 한국 사람 하면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야. 뚝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생긴 게 어디야? 사실은 당군 신화에서 내려오는 이런 정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갖게 된 거예요. 응? 그게 아니라 호랑이, 예를 들면 마늘을 100일 먹고 호랑이나 이런 역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내 육식동물인데 나한테 왜 마늘을 처먹으라고 그래? 네가 환웅이면 다야? 그리고 딱 나갔는데 와, 이거 어떤 호랑이의 자주성이 폭발해가지고, 그죠? 사람이 된 거야. 신한테 덤빈 거 아니야, 그죠? 올바른 행동이지, 이거는. 내가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내가 마늘 먹어야 돼? 내가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고 어떤 자주적으로 행동하니까 사람이 됐어. 그래갖고 우리는 호랑이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의 정서는 뭐가 됐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정서 있잖아. 네가 하나님은 다야? 환웅이면 다야? 나는 호랑이야, 고기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겠지. 예? 그러면서 민족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응? 뭔가 어떤 용맹스러움이나 뭐 이런 쪽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군 신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치 DNA에 이 유전자가 몸에 유전자를 통해서 그 뭡니까 이 선조의 혈통이 계승되는 것과 같이, 그죠?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우린 마늘이 좋은 거야.
곰을 많이 먹어요. 곰을 많이 먹는 게 아니죠. 우리 곰처럼 어떤 미련하지만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 신화라는 건 그 민족 혹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줍니다. 그럼 그 나라의 건국 신화를 들여다보면은 대체적으로 그죠? 그 민족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될 수 있어요. 미국 건국 신화가 뭔가요? 미국은 건국 신화가 신화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17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한 거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성의 시대. 종교의 틀을 좀 벗어난 그런 조건에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화는 없어요. 역사로만 존재하는 거죠, 신화가. 그러면은 역으로 미국의 건국 역사, 건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 미국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그래서 어떤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신화가 있어요. 미국의 신화는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치? 판타지로 만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미국의 건국 신화다라는 얘기를 해요. 비슷하잖아, 그죠? 무슨 자유와 무슨 불의와, 그게 사실 그래요. 그 다스베이더 뭐 이런 소리 내는 여자 있잖아. 뭐 마스크 쓰고. 그 다스베이더나 그 이제 다스베이더가 이끌고 있는 그건 이제 제국 군대죠. 그 제국 군대의 의상이나 의상의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다스베이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응?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무라이도 좀 떠오르긴 한다. 그지? 그거는 직접적으로 차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지? 일본 무사들의 어떤 이런 외형을. 그런데 직감적으로 다스베이더나 그 제국의 군대, 스타워즈에 나온 제국 군대를 보면은, 이건 누구를 연상시켜? 어떤 정치 세력을. 파시스트. 그죠? 나치가 연상되죠. 실제로 제복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스베이더 옷 말고 여기 제국 군대가 딱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제국 군대 다 시커먼 옷 입죠. 그 나치 무슨 뭡니까 그 유겐트 옷이 시커멓잖아. 딱 차고 그제 옷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화를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영화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나치가 연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하얀 옷 입죠 다. 그죠? 뭐 루크 스카이워커 이 주인공이잖아. 예. 하얀 옷 입고 자유를 뭐 지향하고. 요건 딱 뭘 연상시켜요?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켜요. 예? 그냥 그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그 조지 루카스가 감독인데, 그죠? 방에 딱 앉아가지고 난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래갖고 우와, 영감이 빡 오는 게 아니야. 그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무슨 대단히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얘기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다스베이더의 형상은 일본 사무라이 옷을 차용해서 이렇게 오고. 그죠? 이 이야기 기본 줄거리는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얘기예요. 이걸 무대로 어디를 바꿔놓은 거야? 우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게 왜 미국 건국 신화가 되느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현재의 미국, 그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가장 위에 서 있는 이런 미국의 형태가,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이란 국가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건 북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커다란 지역 국가일 뿐이었어. 그죠? 이른바 먼로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먼로주의. 뭐 학창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먼로주의. 고립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바깥에 신경 쓰지 마. 우리도 복잡한데. 사실 그때까지는 미국 내부가 복잡했잖아. 막 인디언들이랑 싸우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주의였는데 내부가 좀 정돈되고 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야. 갑자기 입장이 바뀌죠. 먼로주의가. 패권주의 바뀝니다. 특히 그게 정점이 되는 게 2차 세계전에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이런 나라 사실상 전쟁이 다 진 거잖아요. 네? 독일만 진 게 아니잖아. 유럽은 그냥 다 작살 난 거잖아. 네? 그리고 거기 나서 진정한 지금 슈퍼 파워, 그죠? 마치 어벤져스 같은 미국이 등장한 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 스타워즈가 미국의 건국사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신화적 건국사, 신화의 형태로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은 신화적 건국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예? 좀 정신이 이상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 데나 가면 두들겨 패고, 그제? 너는 왜 얼굴에 콧수염을 달았어? 그제? 너는 왜 이슬람 믿어? 너는 북한이라 싫어? 너 괜히 재수없어? 뭐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 왜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다 풉니다. 근데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죠. 뭔가 지나가다가 뭐 어깨만 툭 부딪혀도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 어때요? 길 가다 어깨 부딪히면. 바로 시비 걸죠. 막 주먹 다짐해야 되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깨 부딪힌 일이 화나서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그 전부터 뭔가 이 스트레스와 이게 막 쌓여 있었던 거야. 건드리면 이제 화나니까 팍 터진다고.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무 데가 가서 싸움박질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죠? 근데 요즘 미국이 그런 꼴이잖아. 사람으로 보면은. 그냥 자기들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갖다 들이받는 거잖아. 시리아 마음에 안 들어, 전쟁. 이라크 마음에 안 들어, 전쟁. 미국 마음에 꼭 드는 나라들이 존재할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인성, 이런 파괴적 인성, 저도 아들놈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도 상당히 어려서부터 제가 좀 거칠게 놀아줬더니 점점 파괴화적이다, 애가. 그러니까 사람 유년기가 중요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죠. 이게, 우리 조상들이 대단해요. 이게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학이잖아요. 예?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3살 때 버르장머리를 잘못 잡으면은 이게 인성의 어떤 사람의 기초가 되는구나. 그래서 3살 때 형성된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다. 라는 아주 혁명적인 이론을 오래전에 제시를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한 18세기 가가지고, 그죠? 19세기 가가지고 이제 프로이드가 이게 정신분석학인데 어렸을 때는 무슨 콤플렉스가 있고 그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는. 사람도 어렸을 때가 중요한 것처럼 국가도 그 탄생의 전 출발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성이 저렇게 삐뚤어졌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년기의 그 트라우마, 상처를 잘 알아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어둡고 분위기가, 저도 얼굴 시커멓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 시시한 강연이 알카에다 강연이다라는 이런 풍문이 돌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방송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겁니다. 제 얼굴이 화해요, 원래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로 많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이제 좀 환한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2편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룰 만한 영화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 2편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타이타닉. 요거는 많이 아시는 영화니까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전 세계에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영화죠. 아마 지구상에 60억 인류가 있는데 한 40억 정도는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북한은 제도적으로 못 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안 봤을 거고, 아프리카 영화 시설이 없는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거 또 부지기수로 하잖아요. 그죠? TV에서 명절 때만 되면 아주 미친 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97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워졌어요, 벌써. 그죠? 제가 책을 쓰면서, 그래도 저는 영화를 좀 많이 본 편이어서 영화 평론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봤습니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원래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할 만한 영화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뽑은 거예요. 되게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지. 되게 97년, 20년 전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노화된 인간입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작품은 제가 연도를 좀 까먹었네요. 오늘 강연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기술 준비를 하느냐고 연도를 좀 까먹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그래도 한 중반에 나온 작품인데 There Will Be Blood라는 작품이에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감독. 미국에도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감을 갖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헐리우드에서 그냥 어버버하고 그 비키니 입고 춤이나 좀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 헐리우드 시내에서 비키니 입고 여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전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여름 때 우리 그 처남이 부산에서 살아요. 근데 모처럼 이제 처남을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이제 해운대 어디 인근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월드? 시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역시 젊은 사람이 달라. 그 아쿠아리움 그거를 이제 구경을 시켜주겠대. 쭉 갔어요. 근데 이제 해운대 앞이 대단히 복잡해요.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자동차 다니고 번잡하잖아. 그런데 여기 해안이 있고 바로 여기는 거의 도심이에요. 그럼 이제 해안가에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고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그냥 그 횡단보도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라면 먹고. 저걸 우리 참 당군 할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 마늘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 요즘 젊은 분들은 제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잖아. 자신의 어떤 살을 굳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서구 문화, 미국 문화 특히 이런 게 막 젖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해야 뭐라 그럽니까? 세련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거 하면 그러잖아. 뭐든지. 야구도 미국 가서 해야 돼. 메이저리그 해야 이거야. 에? 뭐 영화를 해도 그래요. 그죠? 에? 한국에서 주연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악역하는 게 나아요. 그죠? 에? 그러잖아 보통. 비 막 이런 사람들이 악역이에요. 뭐, 이병헌 막 이런. 우리나라는 뭐 A급이잖아. 이번은 뭐 최근에 뭐 다른 일로도 A급이 됐지만은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면 좋지는 않습니다. 스타들의 사생활은 별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뭐 미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악역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조건 좋은 거야. 거기 세련된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은 미국 사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풀장이 있을까요? 우리보단 많겠죠.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스포츠카에 여자들은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웃겨요. 그죠? 차를 이렇게 이제 타 닦는 장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마이클 베이, 그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상업 영화 만드는 양반들은 꼭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성적인 거게 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뭐야, 물신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어떤 물적인 거에 대해서 숭배하는 거죠. 이걸 물신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대단히 만연된 사회야. 네. 그래갖고 미국의 어떤 그런 물신주의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여성의 그 비키니 입은 여성과 스포츠카예요. 빨간색 스포츠카. 네? 색깔은 또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몰라.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공산당은 싫어하면서 꼭 색깔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는데 그 이제 세차하는 장면 꼭 나와요. 그죠? 세차 이렇게 하고, 그제? 이래야 편한데 꼭, 뭐, 허리를, 난 되지도 않아. 이제 몸이 썩어가지고. 이상하잖아. 그 어깨 높이보다 엉덩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그죠? 그 이상한 기형적인 자세로 이렇게 막 세차를 해. 그러면 그런 영화를 계속 우리 영화밖에 못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야, 미국에 가면 다 사람들이 저러나 보다. 예? 그리고 막 미국에 가면 백인 여성들은 다 진짜 막, 그죠? 그냥, 이런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미국 가보세요. 실제 미국 백인들의 한 거의 40% 이상이 이래. 끔찍할 정도야, 진짜. 이건.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100단이 넘어가는 게. 그게 착각이잖아. 실제 모습을 우리 모르는데.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안 그려주니까. 근데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은 있는 그대로 그립니다. 야, 미국 실체는 이거야. 예. 최근에 이제 마스터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어요. 작년인가 아마 개봉을 했을 텐데, 그 영화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There Will Be Blood.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제가 이제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영어 제목을 그대로 옮겨놓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못 찾을까봐 There Will Be Blood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요. 거기에 피가 있었다. 그죠? 그거 성경 구절이죠. 태초에 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를 한 사람, 뭡니까? 석유 개발업자. 또 미국 하면 석유 아닙니까? 석유에 환장한 나라죠? 미국이 딱 두 가지를 제가 보면 환장한 것 같아요. 헤로인하고 석유하고. 그죠? 헤로인 맨날 맞고. 국민들은 헤로인 맞고 있고.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석유를 맞고 있는 거지. 석유만 나오는 나라에 있으면 가서 그냥 집 밟고. 이게 아주 미국의 기질인데 그 석유 사업자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건가? 미국의 건국사를 아주 냉철하게 예리하게 투시합니다. 제가 뒤에 일부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영화를 한번 전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좀 힘드실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는 약간 오락성으로 좀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진지한 생각을 한다는 건 대단히 괴로운 거잖아. 영화까지 보면서도 내가 진지해져야 돼? 뭐 이렇게 화가 나긴 하지만 간혹, 그죠? 트랜스포머 한 10편 보고 나면 한 편 정도 좀 이런 진지한 걸 보면은 입이 깔끔해집니다. 그죠? 기름진 음식, 햄버거만 맨날 먹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셔라.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건국사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하느냐고 오래 걸렸어요. 그 영화 타이타닉의 그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는 못 봤어도 이 장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장면 뭡니까? 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죠? 17년 전이죠? 몇 살이었을까요?
화면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이 벌써, 이런 남자가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응? 그죠? 손을 잡아주면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눈을 감아요. 그냥 살살 녹는 거죠. 예? 보통 눈을 감아요. 예. 제가 근데 어떤 여성, 저 처한테 눈을 감아요. 그러면 싸대기가 날라올 텐데. 저 같아도 제가 여자라도 저런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훌륭한 분이 오셔서 눈을 감아요. 난간이에서요. 네? 그리고 확 밀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사실 이제 요 전 장면이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로즈라는 여성인데, 유럽의 귀족 여성이야. 근데 귀족 남자한테 싫은데 이 남자가 약간 정략 결혼 비슷하게 팔려가야 돼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잭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구해줘요. 예? 구해줬는데, 답례로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 식사 자리에 가요. 토할 것 같죠, 아주. 예. 그래갖고 도망을 가요, 두 사람이. 그래갖고 3등 칸에 이제 서민들의 어떤 아일랜드 서민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는 그 축제 같은 자리에 함께 하면서 사랑이 좀 약간 싹튼 거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불러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그죠? 두 사람의 사랑 얘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장면에서 느끼는 정서는 뭡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된 정서는. 자유. 그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새처럼. 그러니까 저는 동작을 취한다는 것도 유익 있게 봐야 돼요.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겁니까? 날아서. 나른다는 느낌이죠. 이건 배를 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앵글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죠? 배가 잘 안 보이고 날아가는 듯한 모습. 자유를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미국. 끝내주죠? 와, 이걸 보면 무슨 내가 미라이라도 하고 싶지? 게다가 그걸로 끝나? 막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뒤에서 막, 뽀뽀를 앞에서 해야지 왜 뒤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서 그려지는 미국은 뭡니까? 자유했다. 낭만했다. 희망했다. 그 실제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 둘은 비극적으로 끝나요. 타이타닉이 이제 무너지죠. 근데 저 여자는 그 남자가 죽고, 잭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나중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워싱턴 포스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또 오늘. 네. 워싱턴 포스트 맞을 거야, 아마. 워싱턴 포스트 사장의 정부였어요. 모델이.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야. 네. 근데 저 로즈라는 여성이 미국의 이제 미디어 자본가의 정부, 본부인도 아니에요? 네.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미디어 재벌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그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했지? 미국은 성공했다냐. 그래서 왕이 된 거죠. 저 잭이란 주인공이 타이타닉을 처음에 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계의 왕이다! 라는 저 뱃머리에서 그 친구랑 같이 탔는데 거기서 그런 소리를 질러요. 나는 세계의 왕이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가? 왜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벌면은 왕보다 더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타닉은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영화는 그냥 러브스토리로 보여요. 그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미국에 대한 낭만적인 인상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죠.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대재벌이 된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도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기회의 땅이 된 거죠. 뒤에 좀 잠깐 나올 텐데, 2010년 한 해에만 2억 달러를 벌었어요. 아바타 한 편으로 2억 달러. 얼마예요? 2억 달러면? 2천억. 영화 한 편 만들어 2천억을 벌었어. 리미랄. 많이 좀 다운로드 해주십시오. 2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 혼자 만들었습니까? 스태프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영화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지만 처우가, 미국도 마찬가지야. 물론 저렇게 성공한 사람 대단히 많이 벌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돼요. 그 망가진 이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백인들,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들이죠. 사실 미국이란 아메리카 땅이라는데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원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피가 있었던 게 아니야. 사람이 있었어 원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피가 있어진 거지. 사람이 없었으면 피도 없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의 과정에서 흘리게 된 피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콜럼버스, 그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세계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콜럼버스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대륙 발견. 근데 이 사람은 그 신대륙인 줄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도. 인도인 줄 알았어요. 콜럼버스의 달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 1화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가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런 캐릭터를 뭐라 그래요? 사기죠. 그치? 사기지. 결혼을 그걸 계속 왜 세워? 그걸 다 몰라? 예? 그거 완전 사기잖아. 실제로 사기꾼이에요. 무슨 사기꾼이냐면은 내가 저기 가면은 저기 신항로를 개척하겠다. 예.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건 콜럼버스만 알았던 게 아니야. 그랬으면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지.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야, 나한테 투자를 해줘. 스페인, 맨 처음에 포르투갈 국왕한테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 국왕은,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 말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바스코 다 가마라고 그러죠. 희망봉 항로를 개척한 사람. 야, 나 여기 투자하겠다. 그게 사실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도박은 아니잖아, 그거는. 사람 죽을 일도 없고, 쭉 해안선 따라가면 되니까. 그거 나 거기다 투자하겠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싫어, 나.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으로 가갖고, 스페인 여왕을 이제 꼬신 거죠. 금을 달라. 투자를 해달라. 그래갖고 신대륙을 발견하면 신대륙이 신대륙이 아니죠. 인도를 내가 가가지고 황금을 갖다 줄 테니. 황금을 갖다 주면은 나를 거기 그 인도의 부왕, 그러니까 제국주의인 거죠, 이게. 내 침략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 가서 황금 다 뺏어올 테니까 그 대신 거기는 내가 부왕으로 해달라. 왕은 못하니까, 그죠? 부왕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사실은 탐험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장사꾼인 거죠.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은 뭐예요? 전쟁 장사꾼이라고 해야 되나? 저 시대에, 15세기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주 침략적인 거죠. 나쁜 행동이잖아요. 거기 하여튼 누군가 인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금을 그냥 왔으니까, 야, 콜럼버스 씨 잘생겼어요. 그러고 금을 줍니까?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가져와야 되잖아. 그리고 인도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땅을 캐서 가져온다 그래도. 뺏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땅 주인 땅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나? 그죠?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서구 사회에서도 이제 콜럼버스에 대한 재평가를 많이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역사를 발견한 건 사실이죠. 거기에 대륙이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해서 세계사라는 게 시작된 시점이 바로 1492년으로 봐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때까지는 세계사가 아니야. 세계 일부사죠. 그죠? 유럽사, 아시아사 이렇게 존재하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확인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계 전체에 대한 역사가 시작된 그런 발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흔히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듯이 훌륭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갔어. 그 인도가 아니잖아요. 인도가 아니니 금이 없겠죠. 금이 없으니까 스페인 여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금이 없어도 좋다. 넌 신대륙을 발견했으니 참 인류사에 큰 공적을 남겼어. 훈장을 주겠다. 이랬을까요? 금 가져와라 했을 거 아니야. 예? 금을 가져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갖고 거짓말 한 거야. 금이 사실 많다. 내가 갖다 주겠다. 돈을 좀 더 다오. 그리고 돈을 더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정확히는. 최소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원주민이 살해됐어요. 살해. 공식적으로 살해된 게 이 숫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금 가지고겠다라고 사기를 쳐놓고 금이 없잖아,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원시공산제 비슷한 수준에, 물론 잉카 제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노예제 정도 수준의 생산력 발전을 이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산업화 같은 게 많이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금 같은 걸 많이 캐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금이 없으니 어떤 짓을 했냐,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이라는데, 여기 아이티하고 푸에르토리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이티 섬 그 인근에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거죠.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져가지고. 근데 히스파니올라 섬에 가가지고 14세 이상 타이노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야. 근데 14세 이상인데 매의 부리, 그러니까 이렇게 매의 부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만하겠지, 그죠? 매부리. 요만한 금을 석 달마다 한 번씩 바치도록 했어. 금을 바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원시공산제라는 사람이 금이 어디서 가져와요?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금이 없을 경우에는 뭐 다른 공물을 바치도록 하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마존 같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헐벗고 이분들이 그죠?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잖아. 그냥 가면 다 먹을 거잖아. 우리 미친 듯이 우리가 돈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거야. 사실 사는 게 뭐 있어, 그죠? 배부르고 행복하게 우리 공동체와 가족들과 즐기면서 잘 살면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적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소모하면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저 종족들이 야만족이야. 그래갖고 문명이 발전 안 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양반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삶을 즐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했겠어요, 그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가끔 가서 낚시 뭐 좀 하고 뭐 바나나 좀 따고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실은 이런 건 있죠. 문명 발전이 좀 더뎌진 것 뿐이지. 그럼 이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었겠냐고. 그래갖고, 요 이제 그림이 조금 이 글자가 좀 가려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손목을 자르죠? 손을 잡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도끼로 손목을 이렇게 내리치게 하는. 그래갖고 두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 흘리잖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재임한 기간 동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길어야 뭐 10년, 20년 됐겠죠. 콜럼버스가 재임한 기간에만 이런 식으로 타이노족 원주민을 10,000명을 죽였어. 처형을 하고. 이거 완전 뜬금없는 짓이잖아. 그죠? 가서 바나나를, 예를 들면, 악어를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잡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악어는 자기한테 필요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악어 가죽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건 자기 욕망이지, 그지? 스페인 국왕한테 바쳐야 되니까 금을. 그리고 사람들은 무참히 학살한 게 사실은 콜럼버스의 역사입니다. 자, 이래서 1492년이니까 콜럼버스가 처음 등장한 해죠. 아메리카 대륙에. 그 해 이 타이노족 종족이 800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종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100년도 채 안 되기 전에 한 50년 만에 600만 명을 죽인 거죠. 히틀러가 유태인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히틀러가 한 600만, 800만 정도를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 히틀러는 전 인류적인 악마죠. 누구 히틀러 존경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뭐 신나치 이래 정신 나간 뭐 이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고 온 인류가 악마로서 증오를 하잖아. 예? 근데 이건 타이노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종족을 전체가 800만인 종족을 50년 만에 600만 명을 죽였으면. 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유럽에 예전에 세르비아 내전 났을 때 무슨 그 대통령 유고 내전 났을 때 대통령이 인종 청소한다. 그 말이 뭐 되게 험하잖아요. 인정을 청소한다니까. 근데 인종 청소라는 게 무슨 사람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거주지를 분리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세르비아인하고 뭐 코소보 사람들하고 거주지를 분리시켜서 청소, 다른 동네를 이주시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이사 가기 싫죠. 그러니까 막 저항하니까 사람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전범으로 재판까지 받았어요. 인종 청소 그것 때문에. 근데 콜럼버스가 한 일이 밀로세비치나 히틀러보다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자, 미국의 선조. 콜럼버스는 미국의 직접적 선조는 아니에요. 그죠? 스페인이 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건 아니니까. 미국의 선조는 1620년 9월 16일. 필그램 파더스,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거야, 이 사람들이. 필그램 파더스 120명이. 그죠? 메이플라워호.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동물 같은 거예요. 곰이 마늘 먹던 동물과 비슷하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미국 땅에 상륙을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원조가 되는 거야, 저기. 그죠? 시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벨 타고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좀 길을 잘못 알았어. 그리고 항로를 이탈하고 막 헤매다가 원래 한 가을쯤 도착해야 되는데 12월 달인가 도착을 합니다.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면 뉴욕 뭐 이쪽이야. 그거 되게 춥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게 막 뉴욕 같은데 뭐 로맨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스케이트 타잖아요, 뉴욕에서. 예? 춥잖아. 그때 딱 도착을 했어.
그리고 이미 한 52명 절반 정도가 괴혈병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죽는 거죠. 예? 그런데 완파노그족이라는 그 당시 원주민들이 나타납니다. 예? 어디서 희물거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통은 어떨까요? 예? 잘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거잖아. 외계인이잖아. 저 당시로 보면은 외계인인 거잖아. 그럼 경계하게 돼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저 완파노그족은 참 희한합니다. 가가지고 도와줘요. 예? 그래갖고 뭐 식량도 갖다 주고. 추우니까 가죽 같은 거, 옷, 옥수수 재배법도 알려줍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살아나요. 예? 그 얼마나 인디언 원주민이지.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그래요. 북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왜? 인디언은 뭡니까? 인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지들이 착각한 걸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지. 예? 북아메리칸 원주민이 맞냐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데, 뭐 일반적으로 인디언 하니까 뭐 저도 간혹 섞어서 쓰겠습니다. 근데 북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참 순박하고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외계에서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들인데 그 사람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뭐 자신들하고 피가 섞였어요. 뭐 친분이 있어. 이메일이라도 주고 받아봤어? 아무것도 아닌 사이잖아. 근데 그걸 가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첫 해 수학 11월이죠. 첫 수학을 했을 때 이 필그램 파더스가 완파노그족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요. 칠면조. 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미국의 추석이죠. Thanksgiving Day. 그러죠? 우린 추수감사절로 번역하자면 Thanksgiving Day 하니까 뭐예요? 나한테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비스트, 땡스 하비스트 데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맞잖아, 그죠? 하비스트가 추수죠. 예, 왜 번역 잘못한 거예요? Thanksgiving Day. 우리한테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자리예요. 호의는 누가 준 겁니까? 완파노 원주민들이 준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요 그림은 미국에서 아주 뭐 역사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뭐 이렇게 난파를 당한 어떤 유럽 사람들이 도와줬던 원주민들과 사랑 넘치지 그냥 막. 그죠? 그거에 또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따뜻하게 베푸는 그 답례를 하는 이 백인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고 이제 입 싹 닦습니다. 예? 뒤에 벌어진, 이거 앞으로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강연히, 예.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네요. 요 영화 잠깐 자료화면을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적 목적에 와가지고 국가를 창건한 거죠. 아까 There Will Be Blood 그 장면의 하나인데 이 석유업자예요, 이 사람이. 예. 그 이제 썬데이라는 인물인데 신흥 제3 계시라는 신흥 종교, 신흥 기독교 분파를 만듭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요, 얘가. 석유업자가. 예? 안 도와줍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게 좀 돈 좀 내달라. 근데 싫어해요. 근데 동네에서 시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목장집에서 석유가 크게 발견이 된 거야. 와,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 농장 주인은 몰라, 석유가 뭔지도. 그래갖고 그냥 적당히 사기쳐가지고 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3 계시교 신도인 거야. 그래갖고 얘가 이 목사가 그 신도를 시켜가지고 어떡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시추를 계약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종교를 이거 와가지고 이제 뭐 받는 거예요, 세례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청교도들과 자본. 그죠? 기독교와 자본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래갖고 좀 망신 나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인공이 애를 버렸어.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귀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돈에 안 미친 사람이니까 아들을 어디 보육원 같은 데 보내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저 목사, 사이비 목사죠. 사이비 목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싫죠. 근데 조용히 말하잖아요. I've abandoned my child. I've abandoned my child. I've abandoned my boy. Beg for the blood. Give me the blood, Lord, and let me get away. 이 사람은 왜 저걸 하는 겁니까? 저 치욕을 견뎌내면서. 그죠. 오직 돈이라는 거야.
이 교회 저 목사는 왜 저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이러면서 종교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들이 종교의 저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그 기독교적 이상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영화에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석유업자가 진심으로 종교에 귀의한 건가요, 저게? 따귀를 맞으면서도 굴욕을 참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 필그램 파더스라는 사람들도 그죠? 기독교적 이상을 여기 와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과연 완파노그족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대갚아줬겠냐 이겁니다. 결국 There will be blood, 거기 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피는 그죠? 사람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석유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곧 돈인 거죠, 자본.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폴 토마스 앤더슨이 바라본 거는. 그래서 미국은 돈을 중심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그 뒤로부터 북아메리카 땅에서는 아까 콜럼버스가 했던,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침략자들이 했던 라틴 아메리카 학살극보다 더 심한 학살극들이 수백 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북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인디안. 아파치족 같이 생겼어요. 그죠? 아파치족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파치족. 잔인한. 그지? 호전적인.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파치 하면은 뭔가 하여튼 대명사야.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도 대명사잖아. 그래갖고 보면 이 머리가죽, 백인 머리가죽을 베낀다. 그죠? 이거 서부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디안 원주민들이 원래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야만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막 전쟁하고 그러면 막 그런 짓 하잖아.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 뭡니까? 얼마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죠? 코백하고 귀백하고 하잖아요. 그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 수단 계산해야 되거든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내가 전공원에 오면 전공 확인될 길이 없잖아. 수급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 목을 베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고 누구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도 그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분명히 그건 좀 챙길 거 정리를 다 하셨어. 그 적장 구루지만가요? 네, 거기서는. 그것도 목을 쳐가지고 겁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보내잖아. 그래 배에 목을 쳐 이렇게 해가지고 적진으로 보내서 저한테 공포를 심을 주잖아요. 예? 그건 실제 얘기긴 해요. 예. 근데 보통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돈이기 때문에. 예?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머리가죽을 벗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예? 근데 이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예. 실제 이거를 전파한 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필그램 파더스입니다. 1703년도 뉴 잉글랜드 의회의 기록이에요. 예. 원주민 머리가죽 한 장에 40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40파운드. 예. 4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어요. 이게 몇 년 뒤에 70파운드로 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원주민들 중에서도 백인들하고 합세하고 저런 걸 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복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자꾸 저런 짓을 하니까 머리까지 벗겨가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북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복수의 어떤 의식으로 머리까지 벗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오히려 전도된 거죠, 얘기가. 어?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가서 가르쳐 놓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도 호전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40파운드면 지금 제가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들 사냥하러 가야죠. 뭐하러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 북아메리카에 1억 명 정도의 원주민이 있었어요. 1억 명이면 얼마예요? 두당 40파운드씩. 사실은 뭡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다 그러지는 않겠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상당수는 뭡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까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오는 잭이라는 그 인물도 원래는 하층 노동자야.
근데 이 사람 타이타닉을 어떻게 타게 됐냐면은 그 노름을 합니다. 그 항구에서. 노름을 하다가 표를 걸어요. 자기 타이타닉 표를. 응? 노름 이제 판돌이 막 커져가지고. 거기서 따요. 따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타고 가는 거야. 왜 타이타닉을 탔겠어? 응? 내가 왜 세계의 왕이다라고 그랬습니까? 그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미국으로 이주했던 유럽의 백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살보다 낫겠지. 돈 벌러 가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제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수익 사업이 있다면. 어? 저기 뭐 자본이 필요해요? 계약금이 필요해? 그냥 초 한 자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서부 영화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자기는 아버지들 얘기예요. 할아버지들 얘기고. 총 한 자루 들고 무법자. 그죠? 가서 인디안 사냥해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돈 좀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야, 금 캐러 가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아까 그죠? 플레인 뷰라고 그래요. 그 석유업자를. 다니엘 플레인 뷰라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막 같은 데 가고 그냥 땅 파는 거예요. 미친 듯이 혼자서. 응? 땅 파는 거야. 저 영화의 첫 장면 한 12분 정도를 혼자서 그 땅을 혼자 파가지고 요만한 굴에 들어가고 이거 노동하고 있는 장면을 12분 동안 롱테이크라고 그러죠. 편집 없이. 슈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면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야. 그 악랄한 노동을 통해서 뭐가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그 플레인 뷰라는 사람은. 응? 야, 내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돼, 그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거지같이 사는 거야. 어? 그래갖고 말도 안 하고 미친 듯이 땅 파는 거잖아, 그죠? 석유만 터져라, 내가 이렇게 안 산. 그 아까 교회 가서도 진짜 그 젊은 놈한테, 그죠?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버렸다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버렸어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참여하는 게 쉽진 않잖아. 어? 근데 그런 굴욕을 이겨내고 막 기싸대기를 뭐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막 미친 듯이 패잖아.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아까 그 연기 대단합니다. 이제 저 배우를 다니엘 데 루이스라는 배우인데 아주 뭐 지금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가진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악랄하게 참는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지. 뒤에 가면 예, 링컨이라는 영화에도 링컨 역을 했는데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예? 그 참는 이유가 뭡니까? 돈만 벌면 된다 이거야 나는 그지. 나의 어떤 자존심이고 양심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개 망신을 당하는 녀석도 석유만 패내면 된다. 라는 정서와 신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미국이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된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는가. 그 학살의 사례들은 무지 많지만은 제가 좀 황당한 사례 하나만 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프리 엠머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엠머스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엠머스트 주립대학. 거기에 이제 창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은 아닌 거죠. 미국에 해방되기 전에. 영국령일 때. 그때 이제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미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헨리 부케드라는 사람한테 담요를 한 장 줍니다.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전염이 된 담요를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부케드라는 사람이 자, 요런 답신을 보냅니다. 1000년도 병원에서 나온 담요 2장과 목도리 1장을 그들은 누구겠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아무런 면역력이 없었겠죠. 주었다. 바람직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담요로 10만 명의 원주민이 사망을 했어요. 이 담요 2장으로. 뒤에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만단족이라는 또 그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이상한 방법이에요. 저 천연두가 오염된 담요를 줘가지고 40만 명 정도가 살해됐다고. 흔히 보면 이제 북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사람을 실제 죽인 거는 그닥 뭐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오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의 어떤 그 병영군들 있잖아요. 한 200여 종 정도의 새로운 병영군이 유럽에서 수입이 됐다고 그래요. 이주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자연 발생적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많이 사망을 했다. 진짜 뭐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사망한 사람, 원주민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그 숫자에 못지않게 세균전 한 거예요. 세균전.
세균전 안 갑니다. 세균전. 그러니까 이 에머스트, 제프리 에머스트라는 사람 뭐예요? 위대한 발명가죠.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세균전이라는 것을 발표해낸 사람입니다. 뭐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 제가 보기에 존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황당한 것이죠. 오늘 이제 1부 마지막 순서로 그죠? 아까 그 보여드렸죠. 요거 한 장 더 남아 있었네요. 착각했습니다. 아파치족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완전히 항복한 이 양반들이 참 이걸 나중에 영화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헐리우드에 정신 차리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냥 미국 사람들 오니까 백기 들고 끝난 게 아니야. 한 200명 가까이를 저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머리까지도 벗기고 막 그냥 난리를 더 한 거죠. 하도 저항을 하니까. 근데 이 아파치족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종족이었어요. 다 항복했는데 이 아파치 종족만 끝까지 살아남아갖고 총 들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래 아파치족은 대단히 평화로운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의 아니게 끝까지 싸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디안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악랄한 인디안 이렇게 기억이 남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죠? 1886년까지 저항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한 거죠.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퇴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미국의. 역사의 한 장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멀로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예, 멀로주의. 고립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의 전쟁이 안 끝났잖아. 근데 1886년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파치 종족이 퇴작하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국의 내부 침략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놀랍게도 네어 윌비 블러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돼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린 미국의 창세기는 좀 뭐라고 보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미국은 뭡니까? 팽창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 사람들을 몰아냄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하시면 마늘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는 곰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제프리 에머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요? 제프리 에머스트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요? 저 세균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까요? 배우지 않겠죠, 아마? 배우더라도 배우면 전 더 두려워져요. 왜?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또 다른 세균으로 또 다른 세균을 박멸한, 그죠? 인간 청소부였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자기의 시조들이 그렇게 역사를 썼으니. 그래서 미국의 창세기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좀 침략의 DNA를 이식시켰다고 봐요. 그것이 그나마 그전에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기독교. 그래서 도덕, 기독교적 도덕주의, 사랑, 박애. 근데 이런 정신마저 이제는 완전히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자신의 원래의 본성대로 점점 변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까 데어 윌 비 블러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는 다니엘 플레인뷰 그 서기업자죠. 서기업자는 대서기업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거기를 폴 선데이라는 사이비 종교 목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뭐냐? 자기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내 집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거기를 희축권을 주겠다. 나랑 협상하자. 그런데 이 플레인뷰가 뭐라 그래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 대신 내가 한 가지를 해줘야 된다. 나는 하나님은 없다. 나는 사이비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You are and have been a false prophet, and that God is a superstition. But that's a lie. It's a lie. I cannot say it. When can we begin to drill?
Very soon. How long will it take to bring in the well? It shouldn't take long. I would like a $100,000 signing bonus plus the $5 that is owed to me with interest. That's only fair. I am a false prophet, and God is a superstition. If that's what you believe, then I will say it. Say it like you mean it. Daniel. Say it like it's your sermon. Don't smile. 어떻게 했을까요? 썬데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자기 망신당한 거죠? 기독교한테 망신당했던 걸 그대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게 여기 신도들이 있다고 하고 보고 더 크게 얘기해라.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설교를 하듯이.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Eli, superstition. stop. Just imagine this is your church here, and you have a full congregation, so.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superstition. Say it again.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superstition. Can't hear you at the back.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superstition. Say it again.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superstition. Say it again. I am a false prophet. God is a superstition. Those areas have been drilled. 그러고 나서 플레인 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긴 이미 파봤는데 석유가 없다. Yes, it's called drainage, Eli. See, I own everything around it, so of course. They failed to alert me to the recent panic in our economy, and this. I must have this. I must have this. 그러면 절망합니다. 사실 지금 돈 문제로 되게 크다. 심각하다. 하나님이 그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목사가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Did you think your song and dance and your superstition would help you, Eli? I am the third revelation. I am who the Lord has chosen. Because I'm smarter than you. I'm older. I'm your old friend, Daniel. I'm not a false prophet. Help me, You sniveling boy. I am the third revelation. I am the third revelation. I told you I would eat you. 본성을 드러내고 볼링 틴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외쳐요. 이제 다 끝났어. 자, 이제 거추장스러운 종교라는 가면도 벗어던진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본연의 욕망, 피죠. 끊임없이 이제 석유와 피를 갈구하는 나라로 변해버린 미국의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은유한 그런 저는 명장면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